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해가지고 평소보다 텐션이 좀 떨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말 저녁을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이번 주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짚고 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상황 잠시만 복귀해 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PCE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정확히 부합했는데 근원 PCE가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또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1분기 GD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를 기록을 하면서 침체된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즉,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거시경제 지표는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도 지난주 금요일에 미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CME 패드워치 툴 상에서 금리 전망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7월 달에는 여전히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9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에 월등하게 힘이 실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연준의 2회와 달리 시장에서는 연내 3회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가장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고용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되는데요. 화요일에는 미국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 그리고 수요일에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고 목요일에도 오전까지만 하고 조기 종료를 합니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는 관세 협상을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되는데요. 7월 9일까지 상호 관세가 유예되었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관세 시한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있는 캐나다에 대해서 무역 관련 모든 논의를 즉시 종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9일까지 미국과 유럽이 관세 관련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캐나다를 향해서 무역 협상을 중단하면서 관세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그럼에도 미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무역 갈등 해결을 낙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트래티지가 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마이크 세일러 스트래티지 CEO가 21년 후에는 더 많은 것을 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바랄 거다라는 포스팅을 하면서 세일러 트래커 차트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온체인 시그널이 가리키는 공통적인 방향성은 비트코인이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변곡점을 큰 거래량과 함께 상방 돌파하게 됐을 때는 이제 더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들을 공통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 오실리테이터가 현재 파란색 선에서 중요한 경계 구간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파란색 시그널이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대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저평가된 구간에 있고 이 저평가된 구간을 상방 돌파하려는 구간에 있다는 것을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코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다면은 이번에는 네트워크 활동성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번 사이클이 평소와 다르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측면입니다. 이번 사이클은 온체인 활동이 증가하지 않는 첫 번째 강세 사이클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활성 주소수 한번 살펴봤을 때
2021년 고점 이후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115만 개에서 현재는 74만 개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세장이 끝나고 나면은 네트워크 활동성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들이 이어가는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네트워크 활동성 지수나 메모리풀에서도 마찬가지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즉 명목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런 움직임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는 구간은 2024년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 낙차가 급격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대신에 ETF를 통해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ETF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방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현재 알트코인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들과 온체인 유동성이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채굴자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지불되는 총 수수료가 2012년 이후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채굴자 매도 압력 지표는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채굴자들이 보유자산을 적극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쪽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전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거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테이커들의 매수 매도 비율이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바이비트도 그렇고 대리비트도 그렇고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뭔가 시장에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테이커 매수 매도 비율이 크게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강력하게 롱 포지션 진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속성이 나타나는지 여부들은 꾸준히 관측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시장에서 이런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동성의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에 힘입어서 비트코인이 현재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들이 뒤에서 CVD 지표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큰 주체들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소매 활동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비트코인 소매 수요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6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수요와 현물 ETF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 매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매 수요는 감소하는데 큰 주체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장의 단기적인 바닥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과열이 아닌 저평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거기다가 거래소 유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동안 거래소 유입 배수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즉 거래소로 유입되는 비트코인의 30일 이동 평균 대비 365일 이동 평균을 살펴봤을 때 급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비트코인이 랠리를 했던 그 구간에서 1.0을 넘어서 1.2까지 넘어섰던 이 지표가 현재는 0.6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은요, 2024년 4월에 나타났던 최저치와 거의 흡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매도자들의 거래 수입이 늘어났다라는 의미이고 적극적인 매도가 이제는 고갈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거래 수입 배수가 폭락한 직후에는 가격 반전과 새로운 랠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비트코인이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변곡점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비트코인의 30일 모멘텀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마이너스 영역에서 회복되어서 이제는 0%에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방 압력이 점차 완화되고 모멘텀이 중립 수준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팽팽하게 균형이 잡혀 있고 하락세는 멈췄지만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도 명확하게는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 결과라든지 상호간세 협상의 추이 같은 거시경제 이벤트들이 중요한 소스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경계선에 와 있다. 이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 두 가지 정도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 수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리플과 SEC의 소송 합의안을 재차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이 내린 결정을 두 당사자들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리플 측에서 교차 항소를 취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이번 단계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 인터넷 구축에 집중하겠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소송 이슈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이 소송을 완전히 털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야지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소송 마무리가 이제는 거의 다가왔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달에는 알트코인 현물 ETF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그레이스케일의 GDLC ETF가 승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ETF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XRP,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7월달 동안에 개별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7월달은 알트코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CV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0K의 매도벽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란색이 굉장히 강해져서 이 수준까지 와 있는데요. 이 얘기는 가격이 더 본격적으로 랠리를 할 수 있고 매도세가 상승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벽이 강하더라도 거침없는 추세 앞에서는 순식간에 뚫릴 수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주체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가 적극적으로 매수세에 나서고 있고 나머지 주체들은 여전히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추이에서는 아직까지 매수세에 본격적으로 힘이 실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시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 거래일에서 107.7K로 마감했던 CME 비트코인 선물이 오늘 108.3K로 시작을 하면서 $560 상당의 CME 갭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08K를 상방 돌파해서 중요한 저항 구간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평선이 52평선을 상방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고 RSI 상으로도 이평선과 중립 구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 추세적으로는 상승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22평선이 202평선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도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정배열이 형성되면서 비트코인 상승 추세에 더 힘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전에 CME 갭을 메우면서 한 번 더 개미 털기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좌절하실 필요 없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대응 전략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거래량과 함께 중요한 저항 구간들 상방 돌파하면서 지지 구간으로 바꿀 수 있을 때 더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6월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7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7월은 다양한 이벤트들,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상승에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인데요. 과연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알트코인 유동성이 돌아올 수 있을지,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들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